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디에라TV 김재철입니다. 오늘은 밀란은 왜 일어나는가 이런 주제로 역사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백성들이 또 고통당하던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 정권 그리고 정치권에서 정말 우리 국회에서 제대로 정신 차려서 백성들만 보살펴 달라, 그리고 이끌어 달라, 이런 마음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밀란이란 것은 과거 시대 조선이나 고려 시대 아니면 고구려 신라 백제 시대든 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밀란이란 것은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정말 힘들어서 착취 계급에 계속 뺏기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세금에 짓눌리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밀란이고 항쟁입니다. 대표적인 밀란으로는 우리가 지금은 동학농민운동이라 그러죠. 1894년에 일어났죠. 전라북도 고북운수 조병갑이 물세다, 그 다음에 뭐 통행세다, 별세를 다 내게 하는 거죠. 세금으로. 이렇게 괴롭히니까 백성들이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고북운에서 처음에 문제가 이제 발생해서 나중에 우리가 녹두장군 전봉준 장군, 새야 앉지 마라, 녹두밭에 앉지 마라, 전봉준 장군이 그 앞장서서 동학농민운동이 전국으로 확대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관군들이 왔지만은 관군들이 뭐 여러 번 동학농민군에게 패했죠. 그러다가 동학농민군들이 스스로 이게 일본군이나 아니면 그 당시에 청나라 군들이 여기에 관여를 하기 시작하니까 스스로 조정하고 화해를 해서 해산을 했던 거죠. 대표적인 그 농민 항쟁이었습니다. 그 앞으로 가면은 순조 시대 1811년에 일어났던 평안북도, 함경도 지방을 중심으로 한 홍경래난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당시 그 평안북도나 그 함경도 쪽에서는 지방 차별이 심했거든요. 한양에서 평안도 함경도 사람들을 아주 업신여겼죠. 그런 거에다가 또 흉년이 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또 탄간오리들 착취도 심하고, 지금도 지역의 그 시장 군수 대부분 잘 하시지만은 그 중에 몇 분은 자기 사익만 챙기고 자기 가족만 챙기고 이렇게 해서 그 신하군이 전혀 발전하지 않는, 어떤 지역은 그런 시장이 돈을 사실상 표로 산 듯한, 이렇게 계속 당선된 순간부터 이 백성들을 선거에 그냥 표로만 보고 선심 행정만 하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나마 뭐 착취라도 아니면 다행이죠. 예전에 우리가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있지 않습니까?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목민관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정조대왕 때 있었던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꼭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순조 때 있었던 홍경래난도 이 탄관오리들의 수탈에다가 그 다음에는 이게 또 꼭 그럴 때 전염병까지 막 도져가지고 어수선한 거죠. 함경도 평안북도가. 그래서 나중에 나는 평정이 됐습니다만은 이 백성들의 항쟁을 보여준 대표적인 또 사건이었습니다. 100일 만에 끝났지만은 농민들이 봉기해서 그야말로 민의 힘을 한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1862년 그 가운데 철종 때는 제가 지금 경상남도에 와 있는 이 진주에서 진주 농민 항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도 이 진주에 있는 농민들이 왜냐하면 지주들이 그러니까 농사를 지었을 때 너무 많이 뺏어가는 거죠. 그러다 고리 대검을 또 그렇게 해서 어려운 농민들을 상대로 고리 대검업까지 합니다. 지금의 뭐 그 이자 뭐 30%, 40%, 50% 받아가는 폭력배 동원하는 그런 회사들 많잖아요. 그런 고리 대검업자들 한마디로 우리 서민들의 백성들의
바로 기생충입니다. 예, 이런 자들은 정말 검찰, 경찰에서 계속 수배를 해야 됩니다. 예. 조금 더 요즘 경제가 더 어려우니까 온 데 가면 전단지인데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빌려가라. 그거 절대 빌리면 안 됩니다. 폭력배 동원해서 한 번 걸리면 죽습니다. 죽어. 텔레비전 프로그램 통해서 자주 보지 않습니까? 예? 신체 포기각서까지 써야 되는 겁니다. 이럴 정도로 과거에도 이런 고리 대검업자들 정말 지독한 거죠. 예, 예. 피 빨아먹는 거머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러니까 또 거기 있는 미정자들이나 그 당시에 진주 목사나 또 서울에 있는 한양에 있는 관료들이 이런 탄광오리들을 색출해내지 못하니까 결국은 농민들이 항쟁을 일어나서 저항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제주밀란이었습니다. 또 올라간다면은 고려시대는 만적의 난이라고 큰 난이 있었죠. 그 당시는 강화도로 몽고에 대항하느라고 강화도로 다 천도를 했는데 그때는 무신정권 시대가 돼서 무신정권의 최고 권력척 최충원이 사실상 왕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예, 무인정권 시대였으니까. 그런 일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게 이제 만적의 난이었죠. 이게 백성들이 업신당하고 노예와 천민들은 인간으로 기생충처럼 써먹고 버리고 팔고 심하게 하면 노비나 이런 노예들의 몸값이 심하게 하면 말 한 마리, 예? 사람 노예 10사람을 팔면은 말 한 마리 겨우 살 수 있는 거죠.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무너지는 시대였습니까? 그래서 났던 게 그 당시에 최충원의 노비였던 만적이 난을 일으켰던 거죠. 이만큼 시대가 힘들고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고 또 고리대검업자들이 나타나서 뜯어가고 그러다가 이 향토에 있는 지역에 있는 조그만 또 시장 군수들이 또 구청장들이 자기들의 사리 사욕만 채우느라고 착취를 하고 이러면 터지는 게 국민 항쟁이죠. 촛불 집회도 사실은 그랬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예? 촛불을 일으켜 세웠던 것도 백성들의 마음이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안 한다 하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돈 10원 한 푼 가져간 게 없는데 그 최순실이라는 인물 하나 때문에 그 인물을 빌미로 해서 온 언론들이 예? 노조 권력을 중심으로 다 모여서 심하게 하면 권력을 뺏기 위해서 항쟁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역사가 평가해 줄 일이죠. 오늘 좀 밀란의 얘기를 좀 한 것은 농민 항쟁의 얘기를 한 것은 동학 농민 항쟁의 얘기를 한 것은 지금의 우리 정치권에 청와대나 이런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의 민만 보고 좀 더 철저하게 백성들을 위해서 시대 사명을 갖고 봉사해달라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 현재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단디 한번 정치권에서 해보입시다. 지도자들, 회사에 있는 지도자거든 정치권에 있는 지도자든 모두가 단디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 어려운 시기에 편안하게 해서 그야말로 옛날에 손학규 대표가 얘기하던 저녁이 있는 삶에 여유 있는 아침을 내일의 새벽에 기다려지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이소. 단대합시다.